제가 65살 때 은퇴를 하려고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뉴욕 한인교회에 상당히 그 교회 교세가 약해졌으니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그 교회 가서 좀 부흥을 시키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뉴욕 한인교회는 제가 그 20년 전에 내가 그런 교회에 목회를 했으면 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역사 의식 속에서 애국 운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꿈을 가졌었거든요. (1979년도쯤) 된 것 같아요. 시카고로 전화가 왔어요. 한승인 장로님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인권운동도 해야 되고 우리 미국에 사는 동포들을 위해서 할 일도 많은데 왜 장 목사는 젊은 흥사단 단우가 그렇게 시카고에서 조용히 있느냐. 그분이 태어난 거는 1903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한국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분이 불우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침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 이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이제 그걸 걷어 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데리고 있었습니다. 애들 셋을 돌봐주는 대가로 여명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개화된 그런 지식을 접하게 됐죠.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일본 유학도 하게 되고. 그때 동경 대지진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문물에다가 독약을 풀어놓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이런 그 만행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 무조건 한국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이 한승인 장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 도망을 쳐서 한국으로 와서 동아일보에다가 한국 사람들의 그 일본에서 박해 사건을 폭로시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제 도산 선생을 만나서 이제 흥사단에 가입하죠. 1935년도에 이분이 와서 콜롬비아에서 공부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그 만행과 착취를 이제 세계에 알려야한다. 이러면서 이제 애국 운동을 하게 됐죠. 그 흥사단 단으로서 독립상해 독립운동 후원자가 됐고, 그리고 해방 후에는 독재 정권의 항거, 군사 정권, 광주 사태 인권운동 앞장서서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국 전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게 되면 한승인 장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 뒤를 따른 젊은이들이 뉴욕에 많습니다. 흥사단 아카데미의 미팅 장소가 뉴욕 한인교회 지하실을 사용했고, 흥사단에서 만난 많은 선배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존경할 만한 선배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셔가지고 한승인 선배님의 삶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그 모델이 됐고, 제가 일생의 그 삶의 모습, 닮아야 할 모습으로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승인 장로님, 한 선배님 그 말씀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힘없고 작은 노인이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뉴욕에서 있었던 모든 민주화 운동의 가장 앞자리에 서 계셨던 분이시고, 애국 운동을 하시고 인권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한인교회 60년사라고 하는 거를 책을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60년 동안에 되어졌던 일들, 특히 애국 운동에 관계된 책을 쓰셨어요. 계기가 마침 또 60년이 되는 해예요. 그거는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감년이 아닙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이렇게 돌아볼 때 60년이 독립운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화라든가 또 통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제 다시 새롭게 등장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60년을 하나의 한 묶음으로 하고 또 새로운 60년을 준비하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자꾸 나오게 되니까 그분이 딱 잡아가지고 60년사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보니까 우리 교회의 그 역사적인 지나간 얘기를 잘 표현했지만 특히 독립운동의 애국 열사들 잘 조사를 해가지고 발췌를 해놨어요. 예, 한국에서 3.1 운동이 일어나고 약 일주일 뒤에 그 소식이 미국 그 한인 동포 사회에도 전해집니다. 근데 서부 지역에 이 소식을 접한 한인들이 먼저 한 행동은 독립 운동, 모금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이 동부에서는 조금 여건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부에는 많은 그 한인 분들이 살고 계셨지만 동부에는 일부 유학생을 제외하고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동부는 미국 그 정치의 중심지였고 또 무엇보다 더 큰 것은 그 서재필, 이승만, 정한경이라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서부 지역의 어떤 모금 운동과는 다른 어떤 그 정치 외교 활동 중심의 그런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서재필 박사는 이제 그 필라델피아에 이제 그분의 사무실이 있었고 또 거기서 또 의료 사업도 하셨고 한국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고 아버지 역할을 하신 분이 서재필 박사다. 뉴욕에 오셔서 그 동지들을 찾고 그리고 여기서 모임을 갖고 그래서 이제 1921년도 3.1절 행사도 서재필 박사가 뉴욕으로 오셔서 운동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콜롬비아나 뉴욕 유니버시티라든지 또는 프린스턴이라든지 공부하는 유학생들 중에 그 애국 사상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았으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도 이제 뉴욕을 많이 찾게 됐어요. 아유, 최정수 네. 회장님이시죠? 네네. 아유, 정 목사님. 네, 처음 재단을 뵙겠습니다. 위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수고를 원대서 하십니까? 오셨습니다. 아유, 뭐 싹 변했네요. 네, 많이 변했습니다. 아, 수고를 많이 들어가시죠. 하셨어요. 네. 저기 서재필 박사님 계시고 네. 이승만 박사님 계시고
정학영 선생님 저쪽에 계시고. 정한경, 네. 조병옥 박사가 저쪽입니다. For me, this room is my favorite because it is truly Korean American history. After March 1st movement, while it's going on in Korea, there was a contact between Mr. An Chang-ho and the Dr. Philip Jason. So once Dr. Philip Jason heard about it, that he felt that there need to be gathering of a Korean American. So three people, Dr. Philip Jason and Seungman Rhee and the Henry Jung got together, agreed to have a conference. Martin Luther King Jr. Dr. Philip Jason, activists and physicians. Yeah, look at that. It's the only Asian American, right? I believe so. As a nation of immigrants, we look to stories like Philip Jason's as beautiful examples of how this faith and liberty relationship transformed his life. So as a political reformer, Philip Jason, of course, began a long and distinguished career in publishing. And so as he published The Independent and published in America, of political activism as he hosted the first Korean Congress here in Philadelphia just over 100 years ago. 3.1절 때 필라델피아에서 소재필 박사를 중심해서 3.1 운동 행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20년도에 3.1 운동 집회가 있었는데 1921년도에는 뉴욕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자.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소리를 세게 외치자. 이런 것이 서재필 박사 중심 그리고 조병옥 그분 한국 동포들을 후원해주는 그 킴벌랜드 여사라든지 최초 한국 선교사로 가셨던 존스 부인이라든지 근데 그 킴벌랜드 여사가 그 킴벌랜드 장군하고 의친왕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여기 와 계셨던 거는 1900년도고 그때서부터 계시고 이제 오하이오 웨슬레이언에 계셨고 또 로낙 칼리지라고 하는 세일럼 버지니아에 계셨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로낙 대학까지는 제가 가서 이제 거기 댕기시던 거를 알고 그랬지만 그때 아버지가 많은 행적을 남기신 모양인데 그 후에도 조금씩 자꾸만 나와서 뭐 어딜 가셨구나 누구를 만나셨구나 그런 거는 알았지만 미국 올 때까지 난 전혀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를 하셨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집에서는 내가 옳은 애라 그래서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우리 그 궁은 사동극이라고 그러는데 인사동에 있었는데 언제나 일본 사람이 감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말 한 번 잘못하다가 또 큰일 날 테니까 어머니서부터 아무도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절대로 말을 안 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자꾸만 돌아다니면서 몰래 독립운동 하시는 거를 막을 길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아버지를 은퇴를 시켜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보면 내가 아버지는 뭐를 하실래도 정말 그건 운이라 그럴까요? 한 번도 성공하신 일이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게 아버지의 운명이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을 적엔 나라의 운이기도 한 것 같아요. Mrs. Cumberland, who's the president of New York chapter of League of Friends of Korea. She was the key figure for that second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She seems like she was one of those ladies who had a pretty wide network in New York.
3.1운동 대회를 뉴욕 타운홀에서 가졌는데 그 당시에 우리 동포가 100명 미만이었는데 1,300명이 모였어요. 그래 그 행사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헤어질 수가 없지 않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독립운동도 해야 된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교인이었어요. 자,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자. 그때 그 피프스 애비뉴하고 메디슨에 있던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교회를 얻었어요. 바로 그 해 1921년도 부활주일 그때 한인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이름을 Korean Church and Institute 그렇게 붙였어요. 그 교회와 인스티튜트라. 여기에서 우리가 영어도 배우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봉사기관도 하고 그리고 한국말도 2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인스티튜트의 역할도 하고 교육, 사회사업, 봉사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좀 독특하죠. 그게 뭐 예배실이라고 하는 게 이런 집에서 의자 놓고 예배 드렸었는데 그 이용솔 박사님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보다 나은 예배실을 꾸리자. 재단도 만들어 놓고 그러자. 그분의 제안이었어요. 이용솔 박사님이 1926년도. 미국에 오셔서 시카고에서 의과대학을 이제 다니시고 레지던트를 하는 거를 그 뉴욕에 있는 Hospital for Special Surgery 거기서 이제 그 트레이닝을 받으시는데 아시겠지만 그때 뭐 한인교회 하나밖에 없고 또 그 당시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됐죠. 그래가지고 예배실을 확장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콜롬비아 대학생들이 같은 값이면 이 콜롬비아 유역에 좋은 건물을 하나 우리가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감리교 본부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절반을 도와주마. 그리고 너희들이 절반을 부담해라. 그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건물을 팔고 그리고 모금한 8,000불 하고 저쪽에서 도와주는 절반에 15,000불하고 합해가지고 그 건물을 산 거예요. 1927년도 그게 4월 달에 산 거예요.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이 그 컬럼비아 대학이라든지 인터처치 센터 또는 그 유년 신학교 진보적인 학문의 터전을 배경으로 둔 지정학적인 위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은 뭐 뉴욕 대학과 함께 미국의 프로그레시브한 정체성을 이끌고 있는 그 대학 중에 하나고요. 유년 신학교는 좀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신학교 중에 하버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문 신학교입니다. 인터처치 센터도 그와 비슷한 성격의 기독교 단체고요. 이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거점이에요. 한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일정 기간 머물라고 떠나갔기 때문에 특히 한국
그 주요 인사들, 리더들이 된 사람들이 다 이제 한때는 거기에 있었지만 학생으로 뭐 있었고 또 방문자로 있었지만 4층이고 지하 1층, 그래서 전부 합해서 5층인데 지하 1층은 식당이고 침교실이고 1층은 예배당이고 그 2층은 예배당 사무실과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쓰는 교실이지만은 밤에는 유숙하는 장소가 됐어요. 3층과 4층은 방이 뭐 거기 4개씩 있어요. 전부 다 방이 2층까지 해서 한 10개를 사용했는데 다 조그만 방들이죠. 조그만 방들인데 그 한 방에 적어도 5명 내지 10사람이 있었어요. 57년에 거기서 결혼하고 그리고는 몇 년 있었어요. 왜냐하면 값이 싸니까 임순만 선생의 그 가족이 피난민이었거든요. 서울에서 그 6.25 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뉴욕 한인교회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제일 값싸게 살 수 있는 장소였으니까. 동포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장소가 이제 뉴욕 한인교회니까 또 모일 수 있는 장소도 뉴욕 한인교회고 또 학생들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뉴욕 한인교회니까 서재필 박사도 뉴욕에 오면 우리 교회를 들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도 뉴욕에 오시게 되면 동포들을 모아놓고 뉴욕 한인교회에서 연설을 하고 마치 자기 고향을 찾는 그런 보금자리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애국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방향 제시에 등대 역할, 깜깜한 암흑시대지만 조국의 희망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등대 역할을 하는 교회. 뉴욕 한인교회는 이제 모든 교민들의 만남의 장소요. 성명서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다 뉴욕 한인교회 내부에서 그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 정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만주를 침략했을 때 그 부당성을 최초로 알린 또 해외의 한인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건물 그 3층에 8호실이라고 있었는데 그 8호실 문은 그대로 저희들이 띄어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1902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오셔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계시다가 23년도인가 그때 일부러 시카고를 거쳐서 뉴욕을 오셨어요. 와서 서재필 박사를 만나요. 며칠 계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강연을 했는데 한승인 장로님의 그 회고록에 보게 되면 강연이 얼마나 그 감동적이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렸대요. 가슴을 치면서 울었대요. 흥선한 단우들이 여기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 도산 선생의 이 뜻을 이어받은 흥선한 운동이 아주 활발했었습니다. 그 이제 이승만 박사가 그 하와이에서 독립운동 시작했지만 주로 활동한 곳은 뉴욕이에요. 프란치스카 여사하고 결혼한 것도 뉴욕에서 결혼을 하셨고 하버드를 졸업하시고 프린스턴에서 PhD를 받으실 때도 역시 뉴욕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동지회를 만들어 가지고 뉴욕에 하와이를 거쳐서 온 노동자들이 이승만 박사 후원자가 많았습니다. 독립 성금을 많이 모금해서 이승만 박사에게 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뉴욕 한인교회에 거처를 두시고 오랫동안 거기 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여성으로서 1930년도 이후에 세워졌던 그 근화회 같은 건요, 김마리아 여사를 중심해서 세워졌는데, 미국 내 최초로 세워졌던 아주 그 강한 애국 후원단체였습니다. 감옥에 붙잡혀가지고요, 그 김마리아 여사가
대구 형무소에서 아주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유방에다가 저 인두를 지져가지고 말이에요. 그 아주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김마리아 여사의 그 기념관이 서울에 있는데 마지막 입었던 저고리 그 기섭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습니다. 그렇게 병보석으로 나와가지고 치료를 받은 후에 선교사들이 몰래 인천에 중국 사람으로 가장을 시켜서 탈출을 시켰어요. 이제 여기로 오셔서 콜롬비아 대학 교육가고 뉴욕 데알라스칼 세미나리에서 거기서 마스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40이 넘어서 한국으로, 그래도 한국 가면 죽을 줄 알지만은 말이에요. 그래 정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잡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조국의 젊은 여성들을 위해서 이 애국혼 그리고 세계로 향해 나갈 수 있는 여성들을 키우기 위해서 난 돌아간다. 현 위치에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또 구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안전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교회 건물이 100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 이슈와 이제 관련이 또 있었고,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에 교회에 있는 좀 중요한 자료들은 우리가 스토리지에다가 보관했다가 이제 지난 주간에 교회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아니테 씨가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여름에는 뉴욕을 왔어요. 그래서 줄리아드 여름에 썸머스쿨에 참석하면서 그때 우리 뉴욕 한인교회에서 몇 달 동안을 유숙했습니다. 그리고 1935년도인가 그 당시에 애국가를 작곡했다. 그리고 그 애국가를 작곡하면서 쳤던 피아노가 우리 한인교회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애국가는 김윤성 당시 목사께서 영어로 번역한 애국가예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그 애국가를 안익태 선생이 작곡을 하고 교회에서 한번 불러본 거예요. 이 리셉션이 어떤가 사람들이. 유라키는 우리 나라를 유라키는 유학생들이 우라키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유학생 그룹들이 문화를 통해서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동시에
또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라키는 투쟁하는 독립, 몸으로 하는 독립운동도 중요하지만은 글로 저항하는 독립운동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 씨인가 오천석 박사가 이제 거기서 유숙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밤 1시에 건너방에 있던 강용을이라고 하는 청년이 두들기더래요. 밤 1시에 그래 일어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이 사람아 셰익스피어보다 더 유명한 시가 있는데 내 시를 들어보라고. 그리고 강용을 씨가 자기가 쓴 시를 자던 사람을 깨우라고 읊는데요. 초당이라고 그레이스 그루프 초당이라고 하는 작품을 써가지고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한학을 정말 잘했어요. 그냥 한시 당시를 자기 말대로 아주 동양 문학을 머리 가득 넣고 있는 그런 문인이었다. 제5대 김준성 목사라고 이분이요. 참 1935년도 자기 아내와 가족을 두고서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도 한국에서 들어갔었고 그러다가 35년도에 카나다로 유학을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자기 아내와 아들 둘을 놔두고 헤어진 것이 마지막이에요. 평생 결혼도 안 하고 혼자 계시다가 혼자 쓸쓸히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재간이 많으신지 우리나라 연을 만들어서 띄우고 또 제기 있죠, 제기. 우리나라 제기를 만들어서 한가위 때 추석 때는 제기를 만들어서 차면서 미국 아이들한테 보급하고 그런 분인데 재간이 그렇게 많아요. 이분이 타자기를 완성했어요. 한글 타자기로. 공병우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인교회 다니면서 그걸 보고서는 그거를 이 김준성 목사하고 완성을 시켜와서 자기는 한국으로 가져가서 한국의 공병우 타자기를 성공시킨 거예요. 디아스포라의 전형적인 교회다. 그래서 뉴욕 한인교회는 서울에도 있고 한국 곳곳마다 그 교인들이 있는 그곳, 거기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사람들이 겪었던 학창 시절, 젊었을 시절, 또 이민 경험, 이 모든 것들이 합해서 하나의 디아스포라를 이루고 있다. (1930년대는) 대부분 노동자가 많아요. 거기에 특히 경제공황이 일어나던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할렘에서 향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조지 워싱턴 브리지도 이제 1932년에 시작을 했고, 또 그다음에 저 33가의 만하탄 거기에 중앙우체국을 갖다가 아주 굉장히 잘 지키로 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법원 건물이라든가 정부 청사를 시작을 했고, 또 지하철 공사. 그래서 뉴딜 정책에 의해서 상당한 공공기업들이 사업을 벌이겠는데 일거리가 많았습니다. 그 소문이 아마 전 세계로 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이로 이민 온 분들, 샌프란시스코 오신 분들 전국에서 다 목표를 뉴욕시티로 이렇게 잡고 오셨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한인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 2층, 3층, 4층 거기에 숙소화되어 있죠. 사무실이 숙소화돼 가지고 거기서 한 방에 여러 번씩 거기 모여서 살았습니다. 여기 뉴욕 한인교회 교인치고 무슨 여권을 가진 그런 교인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그야말로 불법 체류로 온 사람들, 노동자들, 학생들, 뉴욕 한인교회는 그들한테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여관 같은 교회이기도 해요. 당장 어디 갈 수가 없으면 그 교회로 와서 3층, 4층에서 자게 돼요. 또 거기에서 인포메이션,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때로는 어디 아픈데 병원에 갈 수도 없으면 거기서 병 치료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하와이 이민 온 할아버지들 다 비슷한 처지겠죠. 오셔가지고는 거기서 하다가 흘러서 이제 본토로 오신 거죠. 4층에 있었어요. 그이도 혼자 있었는데 옛날에 그이는 진남포에서 그 근처 어디 있었나 봐. 근데 미국 배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구경하러 진남포로 갔대요. 그랬더니 그 바닷가에 미국 배가 있는데 입에 타면은 당신 돈 벌 수 있다 뭐 그랬대. 그 집에다가 연락도 못하고 그냥 그 배를 탔대나. 그러고는 하와이 와서 일했다 그러시더라고. 독방이 4층에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거기에 사시면서 그이가 유학생 우리를 부부를 가끔 그 중국집이 하나 식당이 113가에 있었는데 글로 초대를 해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게 하고 당신은 안 잡수셔. 왜냐면 그 일하는 집에서 식사를 하셨나 봐. 우리 먹는 거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만족해 하시더라고. 이분들이 그 얼마나 그 심한 노동을 했는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성냥 중에 딱성냥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딱성냥은 뭐냐면 담벼락에다가 확 끄면 불이 켜지는 그런 성냥인데 이 사람들은 손바닥이 담벼락처럼 돼가지고 굳은 살이 얼마나 강했든지 자기 손바닥에다 그으면 불이 켜질 정도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가서 생활하려면 적어도 딱성냥을 손바닥에다가 킬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 이게 그 사람들의 얘기였어요. 그처럼 고생을 했어요. 뉴욕 한인교회에 오셨던 공부하신 분들은 해방 후에 돌아가셔서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는데 노동자로 오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그냥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전부 호랩이에요. 그래서 그 돈 모인 거를 교회 헌금도 하고 그 청년들 학생들 활동비도 대주고 또 그다음에 뭐 독립운동 자금도 아마 이승만 대통령 전에 활동하실 때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유일한 희망은 혼자서 결혼할 기회도 없었고 그저 혼자 살기 바쁘니까 꼬박꼬박 돈을 모으면 독립운동 성금에 다 바쳤고 이승만 박사나 또는 안창호 선생 만나면 하루속히 독립이 돼가지고 내가 조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독립성금을 바쳤는데 이분들이 거의 다 이름 없이 교인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번 돈을 다 이승만 박사한테 드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한국 나가자고 그러는데 자기는 사절했다고 그러셔. 연고 없는 사람들 데려가는 데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정신들이 좀 이상해지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서 데려갔죠. 근데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00여 명에 가까워요. 그런 분들, 그래서 이분들의 무덤을 우리가 찾아야 할 텐데 찾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그래 이제 그 마운트 올리벳이라고 하는 세미타리가 있는데 1850년도에 생긴 건데
거기 의외로 많이 묻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운트 올리벳 그 세미타리가 어딘가 옛날엔 그게 이 행정구역이 롱아일랜드에 돼 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롱아일랜드에서 마운트 올리벳 세미타리를 찾았어요. 근데 없죠. 알고 봤더니 1950년도 이후에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마운트 올리벳은 그 퀸스라고 하는 카운티에 돼 있더라고요. 그 장소를 찾은 다음에는 우리 청년들 한 7, 8명을 데리고 가서 찾기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그 한국 사람 무덤이 야 무조건 김씨 이씨만 찾자. 근데 다 이름들을 영어식으로 적어놓지 누가 한국말로 적어놓습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우연히 여기 책에 보니까 황규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마운트 올리벳에 어왕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마운트 올리벳 우리가 갔던 곳 아니야? 자, 이 사람을 중심해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6개월 후에 다시 갔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한 2시간 가까이 찾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여기 황기한 한국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래, 글로 달려가다 보니까 염세우라고 하는 무덤이 또 있어요. 그건 제가 찾았어요. 그 부근에 보니까 비석이 다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묻혀 있는데 비석 없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유독히 비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찾았다. 여기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염세우 씨하고 황기한 씨 묘비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게 전부 묘비가 없잖아. 이게 묘비가 이거 쭉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오피스에 가서 이 근방에 이걸 찾아봤더니 이씨, 김씨, 박씨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작은 이 무덤들 보세요. 여기가 물론 처음에 이제 조성된 곳이 있는 곳이만은 아이들, 여자들 이런 게 많고 그리고 이제 여기 한국 사람들이 묻혔는데 근데 이 무덤 전체에서 말이죠 가장 초라한 지역이 여기예요. 이분도 이제 40이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20세 전후를 통해서 미국에 오셨고 그거 보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도산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공립협회 회원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1차 대전이 시작되니까 이분이 지원을 했어요. 미국 군인으로.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으로서 1차 대전 미국 정규 군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삼천리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황기환 씨의 얘기가 나오는데 황기환은 유럽에 근무하면서 백병전을 해서 승리를 했다. 그래가지고 포위된 미군을 살려줬고 그런 공헌으로 훈장을 받게 됐다. 그리고 그분의 당시의 계급은 중이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저 러시아 계통에서 이제 노동하던 벌목공, 또 중국에서 이제 일하던 한국 사람들이 2차 대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주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 600여 명의 한국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주했어요. 그 이주한 그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으로 귀화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인력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노동, 근로대라든지 이런 걸로 보내야 되고 여자들은 또 정신대라든지 전부 다 일본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를 황기한 씨가 나서서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아니고 한국인이다. 아니 한국이 지금 일본에 귀속된데 엄연히 우리나라는 지금 상해 임시정부가 있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부터 시작된 국민회라고 하는 우리 민족 자치의 회가 있다. 그래서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그 유럽에 그 영국에다가도 호소하고 불란서 특히 미국에 호소하고 이 사람 이제 그 당시에 황기안 씨는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호소를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은 일본으로 데려가려고 하던 한국 사람들을 많이 구출했죠. 전쟁이 끝나자. 그리고 남아서 김기식 박사를 도와서 파리 강화 예배를 돕는데 큰일을 하고 그때 일본 사람들의 방해로 성공을 하지 못하고 그분이 석 달 동안 워싱턴 DC에 계시다가 뉴욕으로 왔어요. 첫 번에는 그분이 천주교 캐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 사람으로서 교회는 우리 교회니까 캐톨릭 신자였지만 뉴욕 한인교회 하면서 거기서 1년 동안을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 유학생인데 그 사람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근데 친일파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칼로 찔렀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도망가는데 자기를 그 찔른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사람들이 미안해서 물으니까 나는 그렇게 그 사람이 나를 칼로 찔른 거 너무도 당연하다. 그 동지회 이승만, 흥사단 안창호 이 두 파가 있어서 우리 뉴욕 한인교회 이제 흥사단 계열과 동지 계열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서로 자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이승만이가 왜 이 모양이냐? 그리고 너희 흥사단은 왜 이 모양이냐? 그리고 이제 싸우면 그거를 주로 말린 분이 임창용 박사예요. 심지어는 공산당 계열하고 자유민주 계열하고도 술을 먹고 싸워서 그걸 말리느라고 참 밤잠을 설쳤다. 그런 얘기가 실제 이제 나옵니다. 상해 임시정부하고의 이제 그 이승만 박사하고의 갈등,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때 이 박사가 상해 임정으로부터 탄핵도 됐고 이승만 박사님을 추종했던 세력들과 그렇지 않은 세력들이 또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이 나중에 4.19 혁명으로 인해서 그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다음에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장면 박사를 따랐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한국의 그 요직에 앉는 그런 계기도 됐었고요. 5.16이 생기고 나서 또 이제 변화가 생겼죠. 합법적인 정부라기보다는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그 비민주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제 항거하는 차원에서 활동도 뉴욕 한인교회에서 일어나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신 이후에 저희 흥사단 선배님들이 한국 정부에 대한 반정부 활동을 갖다가 치열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 저희 선배님들이 이제 목요기도회를 그때 만드신 것이고 그 목요기도회를 중심으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하는 분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정보 교환을 하면서 그 미국에서의 스테이트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독일과 일본을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민주 인사들을 갖다가 모아서 같이 그 한국 반민주 세력에 대한 그 저항을 계속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 광주 사건이 생기기 조금 전에 벌써 좀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커피아워 때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뭔가 해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모교 기도회를 시작한 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뉴욕 이론의 민주화 운동의 시초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한승인 장로님 때 바로 그 이제 생긴 건데 자유당 말기, 한국의 자유당 말기,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 그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참다운 민주국가와 인권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참다운 민주국가를 위한 나라 위한 기도회가 바로 목요일 날 시작하자. 그래서 목요일 날 시작된 거예요. 광주 사태 쪽을 포커스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광주 사태가 나고 나서 저희들이 그 독일 언론이 찍은 광주 사태 필름을 갖다가 저희가 입수를 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을 갖다 PS 통원에서 교민 3,000명 정도가 모인 상태에서 광주 사태 필름을 그 상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상영된 것이 나중에는 이제 시카고 및 전 미국 지역에서 상영이 됐고요. 그 광주 사태에 대해서 그 알리는 역할들을 그 저희들이 했고, 특히 이제 교회에서 의식 있는 교회들이 그런 인권 운동에 아무래도 자유와 평등은 그리스도 복음의 진정한 그 구원에 의해서 자유와 평등한 사상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니까 참다운 기독교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차별의식이나 독재에 우리가 한거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이제 교회에서는 늘 신앙 중심, 그다음에 교회가 그 서야 할 자리가 그 사회 참여가 아닌 그 신앙 중심에 서야 한다고 하는 그런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교회 내에 항상 존재했었고,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분들도 그 점을 늘 의식하고 그 행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이 아비어스하게 이렇게 군사 정권의 복종이 심해졌다든지 투쟁할 대상들이 더 명확해지고 확실해진 경우는 민주화 세력이 좀 더 득세를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견제를 받아서 교회는 그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이 더 존중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게 이제 이렇게 시절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진보적인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보수적인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특히 이 뉴욕 한인교회는 이민교회이기도 해요. 끊임없이 이민. 특히 이제 60년대 들어서 이민법이 생기고 70년대 본격적으로 이민이 시작해요. 한국에서 올 때에 그야말로 이 군사 정권에 탄압받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미국에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그 온도차가 있기 마련. 그래서 이제 그것이 미묘하게, 그러나 이 교회는 역사적인 교회로서 민주화의 가치, 군부 독재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신앙이 걸어야 될 올바른 길이다. 이 대의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어.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이 땅에서 이민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살아가면서 이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인은 우리는 한인족들, 백인, 흑인, 아시아.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건물이
쓰임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기도와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독립기념관이 이제 그 한국 정부와 함께 이제 독립기념관을 우리 교회 안에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우리가 한국 학교를 만들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어머니 교회로서 여러 비영리 단체의 모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학교, 한글 학교라고 그랬죠.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한인교회는 역사적인 교회로서 그 역사적인 그 의미를 계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시대에 맞게끔 또 이렇게 발전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서 계속해서 쓰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뉴욕 한인교회가 이제 과거에 했던 그런 일들은 어떤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사회성, 그 사회 정의에 대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잘 구현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그런 명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가 뭐냐? 그 나라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민주국가, 참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참된 나라. 그 나라의 의미는 그런 의미라.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올바른 자기의 행위,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의를 지켜나가고 인류 평등 사회와 평화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의, 올바른 것인 의가 뭐냐를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 그것이 교회가 해야만 할 일이다. Around the top of the Liberty Bell is an inscription from the Bible, from the book of Leviticus 25:10, where it says, "Proclaim liberty throughout the land and to all the inhabitants thereof." And all the delegates to the First Korean Congress actually touched the Liberty Bell and saw that inscription. And it's to the liberties being proclaimed to all the inhabitants. There was a great call to liberty and then to an equal consideration of all the people. 이렇게 우리가 핍박받고 있을 때는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투쟁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다양성의 사회에서 우리도 똑같이 상대방과 공존하고 우리와 다른 그 인종이라든지 또는 다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과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그런 교회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